오 박사의 공연예술 이야기 178회입니다. 이번 회는 김을한 저의 실록 동경 유학생이라는 책 안에 실려있는 박승희의 글 중에서 조선극장에 다시 모이다, 그리고 감격의 아리랑 고개라는 제목을 가지고 있는 짧은 글 두 편을 여러분들께 소개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유학생들의 동인제 단체였던 토월회는 직업극단으로 전환한 후에 광무대를 직영하기도 했지요. 그랬다가 춘향전의 성공으로 지방순회 공연을 다녀온 다음에는 오히려 쇠락해서 해산하고 맙니다. 그러다가 다시 조선극장을 거점으로 해서 다시 뭉쳤는데 그것도 오래가지는 못했습니다. 박승희에 의하면 아리랑 고개라는 하나의 흥행작을 공연한 후에 다시 몰락하고 맙니다. 토월회의 화제작 아리랑 고개에 대해서는 박지인이 기록한 바가 있습니다. 그 내용도 오 박사의 공연예술 이야기를 통해서 여러분들께 소개해드린 적이 있습니다. 못 들으신 분들은 그 에피소드를 한번 찾아서 들어보시는 것도 좋을 것 같습니다. 토월회의 활동 기간이 그리 길지는 않지요. 깐깐하게 본다면 정말 자랑스럽게 활동한 기간은 한 3, 4년이 채 안 될 것 같습니다. 근데 연극사의 범위 안에서 어떤 중요한 집단이 길게 생존하는 경우는 그리 많지 않은 것 같습니다. 10년 이상 생존하는 경우를 찾는 것은 그리 쉽지 않을 겁니다. 그러니까 토월회에 대하여 우리가 너무 엄격할 필요는 없을 것 같고요. 그들의 긍정적인 의미를 자꾸자꾸 발견해 주는 것이 좋을 것 같습니다. 정말 위대한 개인과 집단이 되는 것, 그리고 그러한 개인과 집단을 발견하는 것은 참 쉽지가 않죠. 공과 과가 있는 개인과 집단들에 대해서 긍정적인 면들을 자꾸 부각하다 보면, 그리고 그러한 것들이 활자화되다 보면 또 그것들은 지나치게 권위를 갖게 되기도 합니다. 역사 속의 어떤 것에 대하여 지나치게 깐깐하게 판단하는 것, 그리고 또 반대로 지나치게 권위를 부여하고 신성시하는 것, 그 사이에서 적절한 균형 감각을 유지하는 것이 연구자에게는 중요한 일일 텐데 그것이 참 쉽지는 않죠. 2019년 1월 14일입니다. 오늘은 제가 태어난 이래 미세먼지가 가장 상태가 안 좋은 날이었습니다. 안개처럼 뿌옇게 미세먼지가 모든 것들을 가리고 있었습니다. 제가 어릴 때는 결코 보지 못했던 풍경이죠. 자, 그리고 아직도 박정희에 대해서 반신이라고, 그러니까 인간이 아니라 절반 정도는 신이었다고 말하고 있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리고 노무현에 대해서 전혀 비판 없이 애정만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현실 생활 안에서 우리 연구자들은 비판 정신과 균형 감각을 잃지 않도록 언제나 노력합시다. 자, 그러면 김을한의 실록 동경 유학생 안에 있는 박승희의 글 중에서 조선극장에 다시 모이다, 감격의 아리랑 고개 들어보시겠습니다. 조선극장에 다시 모이다. 수만 군사의 죽음을 당한 패장같이 나는 심사도 불편하였고 너무도 세상이 야속하고 싫어졌다. 마음은 약할 대로 약해지고 간간히 그 전에 떠들던 동지를 만나 옛일을 추억할 뿐 감개무량이었다. 그때는 극단도 많이 생겨 그 소식이 들어오는데 누가 무슨 극단을 조직했다, 어디서 무슨 극단이 공연이 있다 하는 소리를 들을 때마다 반가웠다. 마침 조선극장으로 적을 옮긴 원우점이 고요히 잠든 문을 두들기고 나를 찾는다. 조선극장 신용희라는 지배인이 있는데
영화와 연극을 함께 해보고 싶다고 하며 연극은 1시간으로 하는데 여기에는 박승희를 초빙하여 토월회 연극을 하고 싶다는 것이다. 결국 신용희와 나와 회합한 후 결정이 되었으나 내 마음에는 만족하지 못했다. 연극이면 연극이지 영화는 무엇인가. 나는 어느 정도 모욕감을 느끼었다. 그러나 이만해도 밀려오는 외국 영화에 대항하는 듯하여 제휴하기로 작정하고 계약을 했다. 무대 배경과 도구는 조선극장에서 해주고 의상까지 책임을 졌다. 우리는 가서 연극을 하고 극본을 댈 뿐으로 일반 연기자에게도 매월 급료를 지급하기로 하였다. 이것이 바로 1930년쯤 되었을 거다. 그때 나에게까지 돈을 준다기에 그것은 다른 연기자에게 주어달라고 거절했다. 조선극장에 자리를 잡고 우선 안도의 숨을 쉬고 3일 만에 프로를 영화와 같이 바꾸기로 하였다. 그리하여 우리는 바로 조선극장의 전속극단처럼 되었다. 이때 조선극장에선 무성을 발성영화, 토키로 바꿀 때였다. 무성영화가 폐지되며 반주하던 음악도 자연 없어지는 것이지만 그들 반주자들은 토월회 연극이 들어옴으로써 없어지는 것이라 오해를 하고 우리에게 반감을 가졌다. 반목은 감정적으로 변하고 말아 우리들을 마치 원수같이 알게 되었다. 조선극장 측의 강경한 태도에 견주어 싸움까지 일어났으나 우리는 오불관원으로 안중히 두지 않았다. 결국 연극이 들어오자 반주의 음악대는 없어지고 그 대신 전축을 사용하여 연극에도 영화에도 반주를 하게 되었다. 이 약사들은 근본이 구한국의 군악대로 있다가 이것이 해산되자 극장으로 자리를 옮긴 나이도 많은 분들이다. 이들을 한 푼 퇴직금 없이 내보내니 실직 상태다. 노인들이 반항하였던 것이다. 그때는 늦은 가을인 듯 날짜는 기억 못하나 아직 추운 때였다. 오랫동안 소식 없던 토월회의 소식은 비록 독립적으로는 출발하지 못하였으나 영화의 곁붙이로 남아 하는 것이 반갑다 하여 일반 관객들은 기뻐하고 환호하였다. 초일은 2막짜리 연극을 하였는데 수입은 상당하였고 극장에서도 매우 좋아하는 눈치요 우리도 성의껏 열의를 냈다. 그런데 영화 해설자와 또 문제가 생겼다. 해설자들은 이러다가는 자기네들도 실업할 시기가 얼마 남지 않았다고 구수회의를 거듭하여 내용으로 암투가 시작되었다. 영화와 연극을 한 뒤로 손님이 많아져서 극장에서 연극을 위주로 하려는 빛이 농후해지자 더욱 심한 반발을 보이게 되었다. 이런 때이라 우리도 허리띠를 졸라매고 무대의 진용을 다시 정비하고자 신입 회원을 모집하였다. 지원자는 80여 명이나 수준은 먼저 모집할 때보다 높았다. 그때에 온 사람은 강석재, 강석연 자매, 최승희, 최은연 자매, 김선영, 신모 이외에도 몇 명이 더 있었다. 작품에 특별한 주의를 가하게 되니 인기는 점점 상승하고 모든 일이 순조로웠다. 이것을 본 변사, 해설자는 더욱 의심을 품고 갖은 방법으로 방해를 하였건만 아무 효과도 거둘 수가 없었다. 극장은 우리와 손을 더욱 굳게 잡았다. 이리하여 우리 연극도 특별 프로를 내야만 하겠는데 극본이 문제였다. 그때는 마침 외놈들의 정책이 우리들을 죽일 것 같이 드립다 덤비는 판이었다. 농촌엔 먹지 못하고 문전옥답을 다 뺏긴 동포들을 만주벌판으로 이민을 시켰다. 이 때문에 눈물을 흘리며 고향을 떠나는 사람이 얼마나 많았는가. 인심은 사나워지고 우리는 장차 어디로 갈까 하는 소리가 여기저기서 날 때였다. 나는 이것을 테마로 물론 허가 문제도 생각하고 아리랑 고개라는 극본을 썼다. 경기도청 경찰부로 검열을 보냈더니 하루하루 밀며 허가를 안 내준다. 이 사유를 아는 신문기자들이 달려들어 주선을 해주었건만 그래도 허가는 아니 된다. 나중에는 작자인 나를 호출했다. 가보니까 내용이 불온해서 허가를 할 수가 없다고 한다.
사정을 하여도 듣지 않고 연극을 계속하려거든 그 작품은 그만두라는 것이다. 대사의 귀절을 서로 삭제하고라도 해달라고 간청하니 그럼 다음에는 일본 연극을 하겠느냐고 한다. 급한 마음에 하겠노라고 하니까 그러면 해주마 한다. 우리들은 절름발이 병신인 아리랑 고개를 들고 눈물겨워하였다. 허가는 되었으나 이것을 어떻게 할지가 막연했다. 그런대로 연습을 시작하고 별 수 없이 대사를 이리저리 돌려 새로 만들고 원우전에게 배경 제작을 시작하라고 하였다. 그리고는 대대적으로 선전을 시작하였다. 신문기자나 극장 측은 그렇게 대단한 것이냐고 물어본다. 신문기자는 신문에 곧 그 경계와 배역을 내어 크게 떠들어 주었다. 그 배역은 이러하다. 봉이, 석금성, 길용, 이백수, 길용부, 윤성미, 봉이부, 박재행 등의 경연이었다. 감격의 아리랑곡에 아리랑곡의 연습이 착착 준비가 되어 초일에는 정각 전에 관객이 만원이었다. 먼저 영화 한 편이 끝나고 아리랑곡의 막이 올라간다. 객석이나 무대는 긴장하여졌다. 아리랑곡에가 실막을 통해 아련히 보이는데 길용의 이백수와 봉유의 석금성이 이별하는 장면에서 객석이 울기 시작하자 무대 뒤에 있던 일꾼들까지 운다. 연기자는 물론이요 흑흑 느끼는 소리로 장내가 소란하였다. 혹은 기둥을 안고 발버둥 치는 사람도 있다. 나를 잡고 선생님 왜 이리 울게 썼습니까? 하고 묻는 사람도 있다. 객석이나 무대 뒤나 경관석이나 극장 사무실이나 할 것 없이 울음보가 터지는 듯 이렇게 울리기냐고 야단들이다. 이때 그래도 일본인 순사는 허가해준 대본을 들고 삭제한 부분을 뒤적거리고 우리 순사는 모르는 채 눈을 감고 있다. 바가지 쪽을 걸머쥐고 고향 산천을 떠나는 가련한 농민들은 땅을 치며 대대손손 이 땅의 흙을 주무르며 살던 우리가 어디로 갈 것이냐고 땅에 주저앉아 대성통곡을 한다. 손을 잡고 따라가는 철 모르는 어린아이는 엄마 아빠 배고파하며 운다. 이 정상을 바라보는 관객들은 극장이 초상난 집 모양으로 울음소리를 내었다. 막을 내리자 객석의 관객이 무대까지 올라와서 작자를 보자고 한다. 말 못할 우리의 서름을 밝혀 함께 울게 한 것이다. 수입은 조선극장이 생긴 뒤 처음이라 한다. 이런 호평이 환호 속에 연하여 20일간을 계속하였다. 이 아리랑고개에서 석금성이 울다가 기절까지 하여 벼란간 의사가 온다 하여 분주법석을 떨던 일도 생각난다. 그 뒤에 제7왕후에는 전기광선으로 비가 오고 눈이 오는 것과 바람 부는 광경을 보여 또한 호평이었다. 그 뒤 지나간 시대, 호접은 춤춘다, 품행조사, 번안극으로 불여귀, 실격, 장한몽을 상연하였다. 그 사이 1년 동안 개벽사의 박진이 나와 극본과 연출을 도와주어 한결 틈이 생겼다. 이러다가 조선극장에서 신남을 대동하여 함경도 지방으로 순회 공연을 떠났으나 나는 못 가고 이백수가 전원을 거느리고 갔다. 불과 1개월이 못되어 결손을 메꿀 수가 없게 되니 일행은 돌아오고 이것이 원인으로 조선극장과 헤어지게 되고 말았다. 다시 만났지만 또 헤어지는 이 꼴이 보기 좋을 리 없다. 또다시 한가한 세월을 보낼 생각을 하니 못 견딜 것 같다. 여러 사람은 내가 허락만 한다면 이번에는 1934년 평안도 지방의 순회를 하겠다고 조른다. 그리하여 이백수가 책임을 지고 떠나게 되었다. 개성과 사리원을 거쳐 평양에 갔는데 역시 빚에 못 견디어 뿔뿔이 헤어져서 이백수는 나중에 기차로 오고 다른 사람들은 노자도 없어 550리를 도보로 왔다. 오는 것도 순조롭게 온 것이 아니라 거리마다 걸식을 했다니 듣기에 놀랍고 슬펐다. 이 고생이 어떠했을까를 생각하니 가슴이 아팠다. 큰 소리는 아니나 나 한 사람이 없다고 그 영향이 이렇게 크구나 생각했다.
550리를 걸어오다니 이렇게까지 될 줄은 몰랐던 것이다. 나는 분하였다. 전원의 마음은 갈갈이 찢어지고 갈라져 통합할 수 없이 되어 다시 수습할 일이 난감하였다. 또다시 세월은 가니 1935년이다. 나는 다시 규합하도록 무진 애를 썼으나 그 마음이 합치지 못하니 벌써 병든 지 오래이다. 여러 날 동안 수습하느라 애를 쓰다가 단성사를 얻어 일동을 모이게 하고 일장 감개무량한 말과 우리는 합하여야 살 것을 주장하고 다시 갱생의 길을 갖자고 맹세를 하였다. 이렇게 한자리에 앉아 흉금을 털어놓으니 누가 그르고 누가 잘했다 소리도 없이 다시 합하였다. 우리의 연극의 길은 정말 가시밭이요 살 풍경이었다. 우리에게 주어진 앞길은 암담할 뿐이었다. 들려오는 소문에 윤심덕이 일본에서 사이찬미라는 노래를 레코드에 주입하고 돌아오는 길에 현해탄에서 김수산과 함께 정사를 하였다는 것이다. 놀랍고도 가엾은 인생이었다. 그녀도 살 길을 찾지 못하고 수중에서나마 살 길을 찾으려 했던 것이다. 새삼스러이 옛일이 생각난다. 그녀도 우리들과 함께 한 무대에서 뛰던 사람이었다.